현재 12시간 동안의 구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풍이 지나간 후 상당히 깨끗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는 태풍 찬투의 경로를 재지정했고요. 현재는 트로피컬 스톰 19W, 아직도 태풍의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라는 것은 중심 부분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에 해당되면 태풍이다 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열대 폭풍, 트로피컬 스톰이다 라고 해서 열대 폭풍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보다 높다라고 하면 허리케인, 그렇게 해서 허리케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9W 제14호 태풍 찬투는 트로피컬 스톰, 열대 폭풍으로 국내나 일본에서는 태풍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부의 오아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풍이 오아세 지역, 태평양으로 가기 이전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 오아세 지역을 지나면 바로 태평양이 나오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풍과 온대성 저기압의 경계에 있는데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면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오아세 지역, 이 지역에 있고요.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하면서 태풍의 지위를 잃어버릴 것으로 예측되고요.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일본을 통과하면서 1시간마다 업데이트 정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10시의 상황이고 태풍은 오아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18m에 달하고요. 그리고 순간 최대 풍속이 25m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풍 강병은 330km에 해당됩니다. 이 노란색을 강풍 반경이다라고 하는데요. 노란색 내에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강풍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조만간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러면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서도 태풍의 이동 경로를 10시에 업데이트를 하였고요. 현재는 오아세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0m, 250 헥토파스칼 위치에서 보고 있는 대기의 흐름입니다. 필리핀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대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북부 상해 아래 지역을 우리는 저위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일본 열도와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의 중부지방까지를 중위도다, 중위도다라고 해서 적도에서 30도까지를 저위도, 적도 30도에서 60도까지를 중위도다라고 합니다. 저위도 지역은 북동 무역풍이다라고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리고 중위도 지방 30도에서 60도까지는 빨간 색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은 바로 열대성 저기압으로 저위도에서 발생해서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전체 태풍과 그리고 현재 제14호 태풍 찬투의 이동 경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태풍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태풍의 발생 위치입니다. 필리핀 내륙을 비껴나가느냐 관통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필리핀을 관통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에 올라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14호 태풍은 필리핀을 비껴나간 거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은 대만 지역은 대만 산맥이다라고 해서 3000m 이상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만을 통과할 때 서쪽을 통과하느냐 남쪽을 통과하느냐 그리고 비껴 올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만의 서쪽 그리고 대만 내륙을 관통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으로 오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서 세력이 매우 약화됩니다. 대만 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이번처럼 비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전 단계 상해 지역, 그 지역을 관통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상해 아래 지역을 관통한다라고 하면 또
중국 내륙으로 가서 상당히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때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해를 비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쪽을 향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올해의 기상 이변이라든지 고기압이 발달한 부분들 거의 나올 수 없는 상황의 연속적인 상황이 나오면서 3일간 상해 동쪽에 태풍이 위치하면서 일본으로 향한 부분은 역대적으로 이상한 경로를 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풍의 앞으로의 경로를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봅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과거에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궤적을 통해서 편서풍을 타고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신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웨더뉴스의 주간 일기도고요. 19일, 20일까지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중국으로부터의 온대성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20일 오후 또는 21일 오전에 대한민국을 지나면서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11일 오후에 다시 맑아지면서 22, 23, 24일 화창한 초가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8일, 19일, 20일, 21일 중국으로부터 오는 온대성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까지 곳곳에 소폭 비가 오는 지역도 있지만 가을 수확하기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봅니다. 추석 연휴에 동해나 남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때 가장 큰 위험이 해변에서의 경계성 너울입니다. 우리는 이한유라고 하고요. 역조라고도 하고요. 역파도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한유는 현대 과학으로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큰 바다에서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아래쪽에 깊은 파도가 보이지 않는 파도가 몰려오면서 그것이 육지와 만나면서 역조 현상, 파도가 육지 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바다 쪽으로 가는 역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작년 이맘때인 추석 연휴 때 동해를 찾은 법조인 가족이 이한유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상황이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해나 남해 쪽에 이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이한유다. 해변가 근처에 가지 마시고 그 지역민 분들의 안내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그쪽을 찾는 분들은 잔잔한 파도다라고 해도 갑자기 불어오는 이한유에 의해서 바다로 떠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9월 지금 현재와 10월 달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경계성 너울 바로 이한유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즐거운 한가위 연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